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난리가 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 집을 잠시 비워둔 사이에 누군가가 무단 침입해서 몇 달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무단 거주자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무단 침입자가 아닌 집주인을 체포해가는 영상입니다. Yeah, there's laws. You shouldn't be trying to steal my house. Yes, you are. You broke through the front door. The man called the police on her. So why is it that I have to leave and he doesn't have to leave? Because technically he can't be kicked out. We need to go to court. They can. Oh, you're getting arrested right now? Being arrested For what? for being in my own home. And where's your lease? She's fighting the house. It's not her house anymore. My deed is That's what was current told and me. legal. Arrested for unlawful eviction.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이게 맞는 법집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의 집에 배 째고 눌러앉는 것을 스쿼팅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 운동할 때 쓰는 스쿼트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쪼그리고 앉다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의 땅이나 건물 등에 쪼그리고 앉다, 즉 불법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달 전에 시애틀 부동산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난리가 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시애틀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촌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지난번 시애틀 소개 영상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학군도 좋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벨뷰 지역은 시애틀의 얼바인이라고도 할 정도로 시애틀 안에서도 최상위급에 속하는 인기 지역이고 한국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그리고 또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 5개짜리 무려 25억짜리 집에 스쿼터가 눌러 앉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2년이 넘게 말입니다. So where's the rent? You haven't paid a rent for last 1 year. Weird. Hey, wait. I need to talk. You're supposed that the organization is coming and First of all, you're recording without my permission. Two, I didn't pay. You already got the half a year of rent. you're 6 months. 6 months you haven't paid rent. Get out. It's my house. 집주인이 몇 번이고 찾아가 봤지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며 집주인을 내쫓고 심지어 정부에 집주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접근 금지 조치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또 정부가 이걸 받아줘서 집주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은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월세도 안 내고 2년째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이 무단 거주자에게 300m 이내로 접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쿼터가 한국인입니다. 상김이라는 이름의 한국 사람이에요. 이 김씨는 2022년 여름에 여기로 이사를 해서 월세를 딱 한 번 내고 그 이후로 쭉 무단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벌써 3번째 퇴거 조치를 정부와 법원에 요청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애틀 당국은 김씨를 무단 거주로 처벌하고 조치를 취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으실 텐데요. 미국의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스쿼팅을 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을 불쌍한 임차인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추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죠. 집주인이 최근 3번째 퇴거 조치를 신청했을 때에는 오히려 임대료 지원 차원에서 김씨에게 월세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밀린 임대료 약 47,000달러를 시애틀 당국에서 지원해주면서 김씨가 계속 머물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이 스쿼터를 내쫓기 위해 쓴 소송 비용이나 각종 비용들이 상당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김씨는 자신은 그저 미국에서 잘 살아보려는 한국인 이민자일 뿐이라며 집주인이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인터뷰한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게 말이 되냐며 정말 너무 흥분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해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김씨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 오기 전에는 김씨는 바로 근처에 또 130만 달러짜리 집에도 처음에는 제대로 이사를 들어갔다가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안 내고 눌러 앉아버리는 수법을 그때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결국 시애틀에 사는 한인들이 나서서 집주인과 함께 집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도 들리게 한국어로 사기꾼 나가라 라고 다 같이 외치는 모습들이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참 다시 한번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What it means is get out, con man, okay? Means get out, con man in Korean. 나가라 사기꾼. Say it with me. Let's practice 3 times. 나가라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Let's do it all at once.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나가라 사기꾼. Get out, con man. Get out, con man. 이런 케이스는 비단 시애틀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뉴욕의 케이스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쿼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쿼팅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집주인이 여행을 가는 등 장기로 집을 비우거나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서 집이 비어진 채로 있을 때 무단 침입을 해서 눌러앉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에는 월세를 내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월세를 안 내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눌러앉는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런 무단 거주자인 스쿼터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뉴욕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뉴욕은 이렇게 스쿼팅해서 살기 시작한 지 30일이 넘으면 이 사람을 합법적인 임차인으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 내립니다. 이때부터는 스쿼터의 몸에 손을 대면 폭행이 적용되고 집주인이 그 집의 자물쇠 키를 바꾸거나 도어락을 재설정하거나 수도를 끊거나 하는 일들은 다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을 불러도 속수무책이에요. 처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경찰이 오면 스쿼터는 냅두고 집주인을 내쫓거나 체포합니다. 그럼 소송을 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상킴 스쿼터는 벌써 2년째 내쫓지를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스쿼팅이 만약 형사사건이라면 다르겠지만 이게 민사사건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개개인들 간의 사적인 일, 분쟁이라서 공권력이 강제로 정의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스쿼터가 어딘가에서 얻은 부모님 이름으로 그 집에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하면서 무단 거주하고 있는데 정부는 벌써 3년째 스쿼터 태거에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굽실굽실하면서 얼마를 드릴게요. 제발 나가주세요. 라면서 돈다발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에 최근 1-2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뉴욕, 조지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특히 더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해당 스쿼팅 수치는 팬데믹 이후 약 4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지역에만 1200채가 넘는 집들이 스쿼터들한테 점유되었을 정도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럼에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에게 더 온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쿼터들을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이고 보호받아야 하는 임차인으로 분류를 하고 이들이 악용할 수 있는 제도와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틱톡이나 이런 데 보면 스쿼팅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떠돌아다닐 정도가 됐습니다. In his most recent controversial TikTok video, Moreno is telling his followers to avoid living on the streets in the United States. They can, quote, invade empty homes and live there, saying under U.S. law, if a house is uninhabited, it can be seized, referring to squatting rights in our country. That video garnered almost 4 million views. 진로나 레드핀 등 어플을 통해서 이 집이 언제부터 비워졌고 집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 아주 쉽게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점유한 스쿼터들이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는 일도 발생하고, 그렇게 속은 제3자는 수천 달러의 월세를 잃어버리고 소송은 더 복잡해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신종 직업이 생겨났는데요. 스쿼터 헌터입니다. 스쿼터를 내쫓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플래시 쉘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만든 이유가 이 사람도 스쿼팅을 당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엄마 집에 스쿼터들이 들어와서 살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법적으로 너무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방법을 고안해 보다가 쟤네들이 우리 집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면 나도 쟤네들처럼 반대로 무단으로 점거하고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집에 스쿼팅을 한 겁니다. 정말 신박한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기 집에 스쿼팅을 해서 24시간 카메라도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먼저 온 스쿼터가 질릴 때까지 버텼고, 그렇게 스쿼터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차린 거죠. 이 사람의 명언이 있습니다. If they can take a house, I can take a house 인데요. 그들이 내 집을 빼앗을 수 있다면 나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분 말고도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 의뢰를 받으면 이제 어깨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그 집의 문부터 떼어버리고 그 집 앞에 간이 화장실까지 설치해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등 스쿼터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살인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52세 여성이 스쿼터들에게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성난 집주인들이 랜드로드 라이프스 매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호죠. 흑인 인종 차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쓰였던 블랙 라이프스 매터, 이거를 이렇게 바꾼 구호까지 등장시키고 시위까지 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집주인들의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까지 나서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쿼팅 관련 문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동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트럼프도 역시 이런 이슈를 놓칠 리가 없죠. 미국에서 스쿼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허가 없이 머무르는 사람들을 집주인이 이전보다 쉽게 쫓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무단 점거 예방 법 HB 1017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캠프 주지사만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무단 점거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 점거자는 3일 내에 합법적인 임차 계약서를 제시해야 되고, 제시하지 못할 경우 $1,000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중범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주 하원 의원 역시 주택 소유주가 불법 거주자를 더 쉽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에서는 이미 스쿼팅을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쿼터들에게 최소 2급 중범죄를 적용할 예정이고,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낼 경우에는 1급 중범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법안에 대해 오히려 이런 법안이 합법적인 임차인들을 더 쉽게 내쫓는 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거나, 또 그들을 내쫓으면 결국 홈리스가 될 것이고 홈리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기는 한데요. 홈리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남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소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